도쿄올림픽 벌써 종반으로 향해 갑니다. 관심은 단연 여자 배구, 그중에서도 주장 김연경에게 쏠립니다. 공격은 물론 몸을 던진 수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청껏 동료들을 독려하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경기 후에는 바로 그 심판과 악수하면서 다독이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운동 능력은 기본이고요. 소통과 리더십에 경기 판세를 읽는 눈, 그리고 외부 요소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스포츠가 주는 진한 감동을 느끼다가 정치를 생각합니다. 지금 리더가 되겠다고 나선 여야 예비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실력과 소통 능력, 리더십과 조정 능력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가? 너무 큰 기대일까요?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올림픽 보다가 든 생각으로 프로그램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대형 신인들을 영입을 했어요. 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보면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컨벤션 효과라는 게 이제 입당 전하고 그다음에 입당하고 직후 한 2, 3일 정도 반영이 됐다가 사실상 이제 입당하고 이제 출마 선언한 다음부터는 당내외 검증이 이제 본격화되고 언론 검증도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접촉도 있고 또 일반 뭐 시민들과 접촉 과정에서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뭐 소폭 1, 2%씩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뭐 많게는 5%포인트 안팎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어쩌는 것처럼 네. 이제 젖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김 교수께는 여당 쪽 질문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두 양대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좀 호소할 수 있는 걸까요? 네거티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좀 식상함이라든지 우려감이라든지 등등이 있죠. 근데 당내 경선에서의 서로 공방이라는 건 어차피 불가피한 면은 좀 있어요. 근데 참 상황적으로 보면은 충돌적인 면이 있어요. 저렇게 네거티브 공방이 심하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두 지사,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왜 안 떨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러한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도 흥행적인 요소라든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효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그냥 뭐 네거티브다 해가지고 경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고요. 아마도 하면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이거보다 더 강한 강도의 나름대로의 공방이 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본경선이 정말 본격화되면 네네. 이제 특히 선두권을 다투는 두 후보들 간의 공방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기도 하겠네요. 자, 좀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기하자, 아니다, 예정대로 해야 된다, 혹은 내년 대선용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연기가 되면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훨씬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평화가 한 단계 더 성큼 다가서는. 다만 저는 일단 이번 한미 합동훈련은 이 대규모 야외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시 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되고 이것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을 설득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미연합훈련을 뭐 연기하자거나 취소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다. 내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한 번 가짜 평화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김여정이 김정은이 눈치 봐야 된다. 그 심기경호를 잘해야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뭔가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짜 평화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우리 지금 정치 구조상? 실제로 이거를 자꾸만 이제 대선 이벤트용이다라는 거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거는 동맹 강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이 만약에 축소된다든지 위축된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이거를 저는 대선과는 구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만약에 대표마저도 중심 없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표는 나름대로 이거는 지속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무게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이 대표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이런 부풍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2017년, 18년처럼 평화 무드가 굉장히 올라갈 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는 뭐 그런 뭐 신호를 유권자들이 본다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한 거는 이거는 이제 대선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어떤 현직 대통령의 통치용으로 이제 정권 말기에 남북한 관계가 이제 호전이 되기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치적 이렇게 아마 기대감을 갖고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북한의 통신선 복원 이게 이제 그런 신호의 이제 단초인 것 같고 국정원장이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훈련 축소나 뭐 연기보다는 아예 중단하는 이번 기회에 잠시나마 중단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과거 같으면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을 때는 한미 훈련 관련해서 한 60%, 70%가 이제 이런 중단이라든지 연기 반대 의견이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이제 지난주 통신선 복원을 기점으로 조금 완화된 좀 좋아진 국면이기 때문에 찬반 격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의견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국민 여론도 뭐 축소라든지 연기하는 쪽에 뭐 한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찬성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경선전이 슬슬 불이 붙고 있어서 정당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보면 뭐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은 보수층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통설이었지만 그게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보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평화 쪽으로 표를 던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이게 최근에 아주 바뀐 경향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도 정말 집권을 원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안보적 보수의 길을 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보수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이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때도 2018년 1월 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이 북풍 문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야 모두 진보와 보수 모두 다 깊이 성찰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정치도 정치입니다만 어떤 방향이 정말 우리 국민들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이게 함께 살아나가는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자 화제를 좀 바꾸죠. 경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상임 고문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 경선 후보 경선 과열 우려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연경 리더하에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서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팀워크를 통해 그 막강한 일본, 터키를 이겨내는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열된 상호 싸움보다는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고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일치된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상임 고문단 간담회라는 게 이제 당의 원로들인데 네. 원로들은 걱정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원팀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맞죠. 2007년도 박근혜 이명박 후보끼리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경선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서로 붙었어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아름다운 패배를 선언하면서 원팀 됩니다, 저절로. 근데 이거를 경선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원팀이니까 서로 공방하지 말고 좋게 아주 굉장히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는 거로 가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교과서적이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고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게 뭐 경선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뭐 상호 비방 문제 하라. 그 검증 후보단 문제 같은 것도 결국 공방이 일고 있지만은 조금 더 길게 호흡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게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본선을 향해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길게 호흡을 하는 그러한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네네. 보면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윤석열 예비후보가 25에서 19, 6%포인트가 크게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이낙연 예비후보는 6에서 11로 5%포인트가 뛰어 올랐죠. 이재명 예비후보는 24에서 25로 2%포인트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이 물론 한쪽에 있지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낙연 예비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호감도도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건 좀 읽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여야 이제 갈려져 있는 후보인데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이낙연 후보가 좀 지지율이 빠지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갤럽 조사처럼 좀 빠지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낙폭이 아까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였고 또 이낙연 후보는 상승폭이 5%포인트였는데 거의 비슷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 표심이 지금 여야 후보로 갈리긴 했지만 왔다 갔다 한다는 면이 보이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여러 이제 설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관련된 발언도 지금 한일 관계가 뭐 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슈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네거티브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후보들의 이제 개인 발언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좀 바라봐야 될 텐데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나갔던 비호감도 그래픽을 네,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호감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저희는 네거티브 전환이 너무 거세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게 되는데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호감도하고 지지도하고 실은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저렇게 호감도가 만약에 과거보다 떨어졌다면은 지지도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걸 가지고 어떠한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다만 제가 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비호감 부분이 20, 30대에서 너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본인이 어떠한 나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앞으로 자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윤석열 지금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지난 한 달에 비교했을 때 12%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12%포인트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 19%에서 12%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대구 지역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조금씩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지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언 포함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좀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경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윤 전 총장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전원 정치예요. 프리드만에 의하면 뭐 스타트업의 그 종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 페미니스트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다 보니까 그럼 본인의 말이 뭐냐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저는 뭐 여러 가지 제스처나 자세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조금 나름대로 위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대로 지금 잘 교정하지 못하면 다음 주 여론조사도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사실은 좀 피하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평생을 검사로 살다가 이제 검찰총장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정치권에 뛰어든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당원이 된 지 이제 딱 일주일 됐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부적인 정책, 경제 이걸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약점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더 뼈아픈 거는 당내 경쟁 주자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당내 검증, 물론 이제 민주당과 달리 이제 당내 검증 팀이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경험치 못했던 발언들, 실언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일단 당내 이제 후보가 이제 된 만큼 또 최근에 각 진영의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정치 신인 두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레드 팀을 뭐 구성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제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모르는 부분은 좀 모른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참모들을 통해서 좀 보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조금은 경쟁 과정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 실수보다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너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 이건 캠프에서 전략을 좀 잘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 더 좀 나아 보이십니까? 그중 실수를 가장 자꾸 큰 하는 거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그 우리가 유권자들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은요 내용보다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 정말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그래도 좀 지질한 면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물론 갖춰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경선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반드시 1위 지지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가 뭐 어차피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아니야라고 했었잖아요. 변화가 오잖아요. 똑같은 경우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쉽게 표현해서 내공이 쌓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면 근데 그 내공을 좀 빠르게 쌓게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좋은 참모들이 붙어 있고 그 참모가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좀 국민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가야지 표만 생각해가지고 공학적으로만 가져가면은 그 참모진은 반드시 거기에 별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새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토론 시작하고 나서 두 차례 좀 아주 작은 결론들이 나와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반도 네네. 문제를 볼 때도 길게 그렇습니다. 평화 전체적인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고 방금 이제 새로 데뷔하신 분들도 긴 안목에서 내용을 채워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요. 이재명 지사 말씀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죠. 오늘 이재명 지사는 지금 도지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죠?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을 놓고 하는 건지 정말 지사직을 끝까지 잘 수행하겠다 이런 의지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대선 후보로서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도움이 되니까 아마 도지사직도 유지한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거고요. 리얼미터가 이제 매달 이제 도지사 평가를 하는데 전국 17개 이제 시도지사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최근 3개월 동안 1위 하다가 이번 달도 이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또 이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성이 또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코로나가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도지사로서 또 그런 부분들 도민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고 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사실 경선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남은 임기를 또 다 채워주기를 바라는 또 도민들의 또 여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주지사는 던지고 출마를 하니까 그리고 그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매표 아니냐 이런 논란도 또 계속 제기하거든요, 야권에서는. 우리가 실은 법에 의하면은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전에만 이제 막 사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 도정에 집중해야 될 분이 전국 순위할 수 있나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상대 후보가 결국은 도지사직을 이용해서 전 경기도민 100%를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는 결국은 프리미엄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경선관리위원장이 되도록이면 사퇴를 해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지사한테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저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것 같네요. 길게 볼 때 정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네. 자신의 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이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야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야권 이야기로 좀 네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윤석열 총장이 말실수가 좀 계속되죠. 곤욕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빠졌고요.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동과 먹을 것, 방사능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준비 부족을 넘어서 위험하다. 그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지금 문제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에 이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정치에 적응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비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것도 좀 눈에 띕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있죠?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거의 매일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진을 또 이렇게 올리더군요. 뭐 남친 짤이라고도 하고요. 아빠가 회사 안 간다. 아침 잠을 아마 깨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아침잠을 깨우는 건지 연출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추세는 좀 어려운데 후보가 갖고 있는 고유에 대한 브랜드 파워,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특히 본인의 취임사,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에서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임사에서. 그러고 있는데 베란강 부정식품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본인이 얘기했었던 고유 이미지와 지금 왜 다 충돌이 일어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일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지금 사람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언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얘기가 할 때 그것이 그동안 자기가 얘기했던 거와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고유적으로 쌓아왔었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조금 좀 뭐 그냥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반려견이라 하는 거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발언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아까 그 지지율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게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낙폭이 좀 급격히 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지 아니면 가속도가 더 붙을지 이게 아마 관건일 텐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분석을 계속 이제 해 오셨으니까 네. 어떤 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지난 7월달 조사보다는 좀 낙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달 조사랑은 조금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거는 타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했고 유일하게 여당 후보들을 이기는 걸로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그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최재형 후보라든지 또 새로운 다른 이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의 등장이 눈에 띄고요. 또 당내 후보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제로서도 뭐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 나왔던 그런 여러 이제 구설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비호감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려견 사진도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전국에 한 6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가구 한 2,800만 가구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요즘에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제 호감이 좀 생깁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에도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호감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올린 사진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소프트한 이미지가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정책 관련된 또 뭐 정치 관련된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됐을 때는 특히 이제 한일 관계 같이 후쿠시마 이런 발언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지율에 좀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레드 팀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지지도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혹시 저 말고요. 그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 저 보시면요. 저거 몇 가지 함의를 있어요. 첫 번째 함의는 그건 윤석열이가 떨어지는데 왜 이재명이는 그대로인가? 그리고 나면 이제 결국 이낙연, 최재형이라고 하는 지금 언더닥이라고 하는 추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보면 저거는 물론 한국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 다르지만 전부 다 해서 20%대에서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6월, 7월, 8월. 그리고 결국은 30%, 35% 이상은 아직까지도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지지도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꼭 저것 때문에 윤석열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 올라간다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돼서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조사에도 보면 지지 후보 없음 모름 이 응답자가 그렇습니다. 거의 네. 3명 중 1명.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숫자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진 않더군요. 그 파이가. 더욱이 이제 한국갤럽조사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 일찍이 후보를 마음속으로 정한 분들이 지지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무응답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오늘 대구에 방문했고요.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산토끼를 끌고 오길 바랐는데 집토끼 지키는 쪽으로만 너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집안의 며느리들이 또 성명을 내기도 했고
나라만 잘 된다면 애국가 1000번 만번 부르겠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산토끼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선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경선에서는 집토끼를 잡는 거고 본선에서는 산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을 임하게 되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철저하게 절대고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표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또 특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집토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윤석열 캠프의 구성이 이제 친이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이미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박 성향의 의원들 또 당원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집토끼를 또 잡건 산토끼를 잡건 최재형 후보는 지금 워낙 지지율이 언더독 낮은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토끼든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사건권은 종횡무진 이야기였네요.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